네, 뉴인스타 리듬 오늘도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도 국내 소식 정말 많은데요. 같이 힘차게 가보실게요. 네. 저는 이게 프로그램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1박 2일. 윤석열 1박 2일 접견. 이건 또 뭡니까? 네, 요즘 법무부가 윤석열의 구치소 수감 생활 중에 벌어진 특혜를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 몇 가지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네. 먼저 이른바 1박 2일 접견 특혜 정황인데요. 지난 3월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고 석방 지휘해서 윤석열이 풀려났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윤석열이 전날부터 변호사들과 1박 2일 동안 접견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접견이 3월 7일 오전 9시에 시작해서 네. 다음 날 새벽 5시가 돼서야 끝난 겁니다.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허용이 되는데 네. 윤석열은 오후 6시는커녕 거의 20시간 1박 2일 동안 접견을 하는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린 겁니다. 네, 이쯤 되면은 구치소가 호텔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그 접견이 새벽에 끝났다는 그날 바로 윤석열이 석방됐다고요? 그렇죠. 3월 7일 이날은 오후에 네. 직위원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날입니다. 네. 그 취소 소식을 접하고 윤석열이 수용실로 돌아가지 않고 접견실에서 변호사와 함께 석방을 기다렸다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포기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당시 서울구치소 측은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을 분리해 준다면서 윤석열에게 별도의 접견 장소를 마련해 준 상태였거든요. 이거 자체도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거기서 1박 2일을 놀고 먹으면서 이제 석방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접견실이 뭐 의자랑 테이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서 밤새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독방이라든가 본인이 있는 곳보다는 접견실이 좀 더 많이 쾌적하거든요. 그것보다 에어컨도 좀 대화를 할 나오고. 수 있고 전략. 그래서 아마 지금 접견실에 밤새 눌러져 앉은 핵심 이유가 항고 포기를 이제 보고받고 이미 그 사실에 대한 좀 논의를 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저는 새벽 5시까지 있었다길래 거기서 술 마셨나? 이런 생각부터 좀 들더라고요. 그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구치소 측이 1박 2일 접견 사실을 전산 시스템에도 등록하지 않고 또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전산 시스템에 등록도 결국 수기가 지금 발각이 돼서 이 1박 2일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이게 구치소장 이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법무부 논리 좀 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철저하게 서울구치소장, 서울구치소의 동조하에 은폐한 정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시스템에 등록됐던 당일 행적을 좀 자세히 보면요. 네. 오전 9시부터 접견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 9분 변호사 2명이 더 추가로 왔고요. 그 7분 후에 직위원 판사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네. 그 후에 뭐 몇 명은 가고 몇 명은 또 새로 오고 하면서 이 접견이 새벽까지 이어졌는데요. 시스템 상으로는 접견 종료 시간이 11시 55분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사실 규정상 새벽까지 접견이 있는 일이 없다 보니 시스템에 입력 가능한 시간의 마지노선, 마지막이 11시 55분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실제 접견 시간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총 5시간 동안의 기록이 사라진 겁니다. 상부에 보고한 흔적도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현장 교도관들이 손으로 기록해둔 게 있어서 드러나게 됐고요. 결국에는 내란 수의 석방에도 모자라 특혜 거짓에 아직도 우리는 내란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심우정과 직위원이 짜고 치는 판에 네. 그 구치소까지 쓰리 콤보로 아주 내란 수괴를 비호한 일입니다. 네. 여기에 또 다른 특혜 의혹이 더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그 시기에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네. 윤석열을 면회하면서 별도 허가도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간 정황이 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강의구 전 실장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윤석열 석방 소식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뒷목 잡고 싶은 일인데요. 구치소에 있으면서 그 석방 직전까지 온갖 특혜를 다 누렸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 많이 화나실 것 같습니다. 빠르게 직위원과 심우정 그리고 여기에 동조했던 구치소 내 관계자들 모두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결국에 윤석열 석방 직후에 경호처가 자동소총 200정을 교체 계획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이건 경호처까지 포함 지속한 내란 계획, 내란 지속, 내란 국가 만들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지점들 빨리 제대로 좀 잡아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뉴스 좀 심상치가 않았죠. 조국 혁신당 당내 성비위 문제, 당의 대변인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당내 성비위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사건 처리에 반발하면서 탈당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그간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성희롱,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을 마주했다면서 참담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달에 당을 떠났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당의 쇄신을 외쳤던 세종시당 위원장은 지난 9월 1일 제명되었습니다. 함께했던 운영위원 3명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를 도왔던 조력자는 당직자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이름의 징계를 받고 며칠 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도 지금 이 순간 사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비위 문제를 최초 접수받고 당에 보고한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침묵을 끊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1년 6개월은 여의도에서 보낸 이 시간은 제 인생 가장 뜨겁고 치열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목이 터져라 외쳤고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을 위해 온 마음과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제가 곧 조국 혁신당인 것처럼 그 안에서 살고 울고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제가 마주한 것은 동지라고 믿었던 이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그리고 괴롭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던 시선들입니다. 예, 결국엔 성비위 탈당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요? 네, 지난 4월에 2건의 성비위가 조국혁신당에 신고됐습니다. 네. 당은 외부 조사를 거쳐서 가해자 1명에게는 영구 제명을, 네.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고요. 하지만 강 대변인은 그 과정에서 당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외면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윤리위와 인사위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외부 조사기관 설치를 요구했지만 몇 달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사이 피해자들은 당을 떠나고 결국 본인도 떠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비난과 외면이 있었던 데다가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역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원장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그 영상도 보겠습니다. 네. 조국 전 대표께서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함께 연대하는 당원들께서 편지로 소식을 전하고 나온 후에도 밖에서 피켓으로 그리고 문서로 해당 사실에 대해 자세하게 전한 것으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8월 15일 전과 후에 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었고 조국 전 대표께도 여타 다른 입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시지 않는 이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엔 조국 전 대표의 징역 2년이 확정된 날에 노래방에서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조국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장. 입장은 무엇인가요?
네, 페이스북 통해서 입장문 올렸습니다. 네.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8월 22일에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약속을 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 일정을 마치는 대로 강 대변인을 만나 위로하기로 했었다라면서 제가 좀 더 서둘렀어야 하는데 후회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옥중에서는 서신 등을 통해서 이 해당 사건 알고는 있었는데 당에서 가해자를 제명 조치했다고 하니 일단락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서 당시 당적 박탈로 인해서 본인이 비당원이었던 상황인지라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리는 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좀 변명같이 들리는 게요. 당명이 조국혁신당이잖아요. 네. 감옥에 있든 아니든 당권이 있든 없든 네. 이 당의 리더십은 조국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우리 국민 누구나 사실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일인데 본인이 좀 당권이 없어서 책임을 지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근데 민주당인데도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이름이 소환됩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네. 2차 가해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 원장 지난 31일 대전의 중구문화원에서 열린 한 아카데미 강연에서 연사로 섰습니다. 네. 그런데 강연 도중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듯한 말을 한 건데요. 이 부분 녹취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세종시당이 어떻든 성비위가 어떻든 그거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당선이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남 얘기 다 주워 듣고서 지금 떠드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여기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때처럼 내가 그걸 알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안 다음에 내가 판단하고 싸우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그럴 것 같아서 싸우는 건지부터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이 있어야지 그냥 내가 보기에 나는 누구가 좋은데 저희가 하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 개돼지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부터 다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사소한 문제로 찍고받고 싸우는데 그런 일은 혹시 아닌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당사자의 얘기를 얼마만큼 믿을 수 있고 얼마만큼 정확하게 들으셨는지 그게 우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국 나왔으니까 또 그렇게 시끄럽게 하다가 또 조용하더라고 또 뭐예요 그게 또 갑자기.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바닥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어디 가서 누가 지금 저 한동훈이 처남처럼 무슨 여검사 몇 명을 막 강제로 강간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조국혁신당에서?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짓을 왜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당하신 분은 어떻게 당하시는지 진짜 정확히 몰라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싸워야 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얼마큼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성비 논란에서 문제 제기한 사람에게 개돼지라고 표현한 건가요? 아마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피해자 성비 문제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진상 규명 좀 해봐라, 조사해봐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네, 조속하게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강 대변인 기자회견에서도 그 브리핑에서 최강욱 원장과 관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본인은 최강욱 전 의원이 절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저 강의 현장에 있었던 한 당원께서 너무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해 녹취 파일을 보내주셨다라면서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다고 심정을 전했습니다.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는 놀랄 만한 반응이 맞기는 합니다. 특히 개돼지라는 표현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줬던 표현이잖아요. 이런 거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야기한 거 좀 충격적입니다. 파문이 일자 민주당 긴급 진상조사 나서기로 했고요. 네. 또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최 원장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면 즉각 해임하고 징계하라라고 공격했습니다. 네, 결국엔 이러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 최강욱 원장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가해한 것일 수 있다라는 지적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한 조국 그리고 개돼지라고 표현한 최강욱 둘 모두 사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개인적으로는 강미정 대변인 보면서 좀 많은 게 느껴졌는데요. 네. 스스로 피해자라는 사실이 또 보도되기도 했고 네. 좀 기자회견에서의 태도가
분노나 규탄이 아니라 굉장히 무력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혹시라도 본인의 이런 제스처 때문에 검찰개혁이 좀 찬물을 끼얹게 되는 건 아닐지에 대한 네. 우려스러움, 조심스러움, 그리고 여기에서 또 동반될 자신에 대한 공격에 대한 두려움도 좀 느껴졌고요. 그런 면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네. 당이 단결도 중요하고 또 지금 검찰개혁에서 조국혁신당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나 역할도 분명 중요할 텐데 이번 이런 문제 당내에서부터 제대로 처리를 해야 개혁도 할 수 있고 당도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좀 정리가 되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볼까요? 압수수색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네, 내란 특검팀 어제까지도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네. 3차 시도 끝에 결국 완료가 됐습니다. 필요한 자료 확보한 만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표결, 방해했던 의혹 빠르게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검은 앞서서 추 의원 자택과 사무실 그리고 당 행정국 직원 5명으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요. 네. 포렌식 등 작업을 마치면 추경호 의원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추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데 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참고인 조사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버티기 총동원령을 내렸고 결국엔 압수수색은 완료됐다 이건가요? 네, 버티기 끝에 결국은 임의 제출 형식으로 좀 자료를 제공한 건데요. 네. 그나마도 기간과 범위, 심지어 자료 검색 방식까지 사사건건 간섭해 가면서 최소한으로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는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는데요. 의원들뿐 아니라 전국에서 당원들을 다 끌어모아서 진행을 네.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민주주의 파괴하는 표적수사!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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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위에 쌓아 올린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진격합시다. 2024년 5월부터 표결 방해라고 하는 범죄 행위가 가득히나 하단 말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보다 순식간에 국회로 들어왔습니다.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알고도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닙니까? 네, 제가 귀를 좀 약간 의심해서 잘못 들었나. 근데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거기에 한 수를 더 떠서 조은석 특검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인간들 아주 사죄나 반성, 정신 차리기를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하루빨리 수사 진척해서 일벌백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해제 표결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8명에 대해서 핵심 관계자로 지금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추경호 의원 외에 김희정, 송원석, 임이자, 정희용, 그리고 김대식, 신동욱, 조지현 의원까지 포함인데요. 전 원내대표의 현 원내대표, 거기에 사무총장과 최고위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탈탈탈 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압수수색을 국민의힘에서 정치 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고 했던데 누가 정치 깡패이고 누가 폭력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하나 국회 소식 봐야죠. 추경호, 추미애, 나경원 대전. 네, 헷갈리는데. 그 대전이 또 열렸다고 합니다.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다시 맞붙었습니다. 검찰개혁 공청회 도중이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또다시 본인에 대한 간사 선임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추나 대전 2차 돌격전이 또 벌어졌는데요. 네. 현장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간사 선임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둔다. 이거는 의무 규정입니다. 의무 규정. 그런데 위원장께서 마음대로
간사 선임안에 안 올려주십니까? 이거 일반 반장 뽑는데 왜 2반 반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진술인들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공청회입니다. 진술인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의원님,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이따가 하십시오. 신상 발언 시기에. 오선식이나 되시면서 신상 발언과 공청회 관련한 주제를 벗어났다는 걸 구분도 못 하십니까?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오선식이 나가 뭡니까? 오선식이 나가. 아니 오선식이나에 발끈한 건데 아니 너 초선 나 오선 본인이 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요. 그것도 반말로 막 네.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초선은 가만히 있어요. 아 가만히 있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너무 똑같았어요. 아 네. 이에 맞서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 초선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면서 이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나경원 의원을 국회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네. 징계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징계 수준이 아니라 내란 동조범으로 법적 처벌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 거기에 왜 앉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치권에 발붙어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하루빨리 국민의힘 수사 마무리돼서 가실 분들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다시 특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매간매직 또 나왔습니다. 네, 아주 그냥 목걸이에 금거북이에 이번에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입니다. 그림까지 나왔군요. 네, 지난 압수수색 때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의 집에서 또 발견이 된 건데요. 네. 이 그림은 윤석열 취임 직후에 대만에서 우리 돈 약 3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인사동의 갤러리로 넘어왔는데 특검이 그림 유통 과정을 추적해서 구매자를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또 등장했어요. 네, 누군가요? 네, 바로 김건희가 창원 의창에 꽂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김상민 전 검사였습니다. 그 이름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일 때 테러 습격 사건의 굉장히 핵심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 습격 사건 관련해서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라는 네.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던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공천이나 인사청탁의 대가로 김 씨 측에게, 그러니까 김건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선물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 전 검사가 공천에서 컷오프된 이후에도 곧바로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게 그림 선물 덕분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김건희는 이제 반클리프 목걸이,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 금거북이에 이어서 고가의 그림까지 드러난 건데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만 그리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만 수만 개가 된다고 하거든요. 한 자리당 이렇게 금거북이며 그림이며 받았으면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자리에 얼마나 많이 해먹었을까 그렇죠. 정말 궁금한 지점입니다. 결국엔 김건희의 네 번째 매간매직 의혹이 드러난 건데 앞으로 뭐가 더 있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교사 자격이 취소된다고 해요? 네, 김건희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1999년 석사 논문인데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얻은 교원 자격증입니다. 네. 즉 이론상으로는 김건희가 지금도 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 6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숙명여대가 해당 논문 표결이라고 결정하면서 석사 학위를 취소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에 이 학위에 딸린 교원 자격증도 박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네. 숙명여대 잘 하셨고요. 시교육청이 이거를 심의한 끝에 교원 자격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네, 사필 규정 맞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국제 소식도 우리 같이 봐야죠. 북중 정상회담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회담이 어제 오후에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네. 정상회담 1시간 남짓 진행된 거로 보이고요. 네. 6년 만에 성사된 회담이라고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그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두 정상의 주요 발언은 또 중국 매체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양국의 우호는 변치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 높이 평가하고 경제 협력을 열망한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양국의 전통적 우호 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화답하면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엔 61년에 조중 우호 조약이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열병식 내내 김정은 위원장을 우대하던 시진핑 주석이지 않나요? 근데 정상회담에서도 여전히 우대했다고 합니다. 네, 시 주석이 어제 김정은뿐 아니라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개최했는데요. 네. 다른 나라들과는 짧게 릴레이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독 김정은 위원장과는 따로 저녁에 시간을 마련해서 하는 등 마지막까지 특별히 애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회담에서도 서로 끈끈함을 과시하는 발언도 계속 이어졌는데요. 가령 시 주석은 6년 만에 동지를 만나 기쁘고 감개무량하다라고 그렇죠. 소회 밝혔고요. 김정은 위원장 역시 6년 만에 동지를 만나 뵙게 된 감회가 정말 새롭다라고 화답했습니다. 표정들도 영상 보시면 굉장히 애틋하게 서로 우리 둘이서 바라보듯이 우리 둘 정도예요? 네, 그래요. 굉장히 밀접하군요.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애정 넘쳐 보였습니다. 회담을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 어젯밤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원래는 중국의 시 주석과 함께 만찬도 가지고 경제 시찰도 가능성 거론됐었는데 그런 거 없이 곧바로 떠나면서 4박 5일간의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결국에는 북중 정상이 공동의 이익을 수호한다고 하면서 이런 만남을 가진 만큼 앞으로 행복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인사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은혜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